자, 오늘은 플레이페어 암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학교 학부 생활을 마치고 현대자동차의 프로그래머로 취직한 사회초년생 현빈이는 팀장님에게 보안과 관련된 지식이 하나도 없음을 들키고 말았다. 그래서 현빈이는 업무 시간 틈틈이 보안과 관련된 주제들을 공부하고 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암호화 방식 중 하나인 플레이페어 사이퍼이다. 플레이페어 사이퍼는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어떤 문자열을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문자열인 키가 이를 위해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문자열인 키가 필요하다. 플레이페어 사이퍼는 빈도 분석을 어렵게 하기 위해 한 번에 두 글자 단위로 암호화를 진행하며 5x5 크기의 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알파벳 26개를 모두 담기에는 칸이 1개 부족해 i와 j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에서는 편의상 j가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 먼저 주어진 키를 5x5 크기의 표로 변환한다. 키를 한 글자씩 보면서 왼쪽 윗칸부터 한 줄씩 표를 채운다. 만약 이전에 봤던 알파벳이 한 번 더 등장하면 무시하고 다음 글자를 보면 된다. 키를 다 보고 칸이 남는다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알파벳을 순서대로 채워 넣으면 된다. 예를 들어 키가 플레이페어 사이퍼 키라면 다음과 같이 표가 만들어진다. 굵게 표시된 알파벳이 키를 통해 채워진 알파벳이다. 여기 보시면 플레이페어 사이퍼 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이전에 한번 나왔고 여기서 I도 나왔고 P도 나왔고 R도 나왔고 E 나왔고 Y도 나왔고 한 번 나왔으면 두 번째 등장할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굵게 표시된 문자만 play F, IRCHE 그 다음에 K까지가 들어가고요. 남는 게 있잖아요. 남는 거는 이제 ABCD 여기에 나오지 않은 ABCD를 순서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B가 안 나왔기 때문에 B가 들어가고 C는 나왔고요. D가 안 나왔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집어넣어서 채우면 됩니다. 25개를 맞추려고 우리가 J는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키 테이블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일은 암호화하려는 메시지를 두 글자씩 나누는 일이다. 예를 들어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두 글자씩 나눈다면 HE LL OW OR LD가 된다. 그런데 LL 같이 두 글자로 이루어진 쌍이 생기면 같은 두 글자로 이루어진 쌍이 생기면 중간에 다른 글자를 넣어 쌍을 파괴해 줘야 한다. 이렇게 같은 두 글자로 이루어진 쌍이 생기면 그중 가장 앞에 있는 쌍 사이에 X를 넣고 뒤쪽은 새롭게 쌍을 구성하면 된다. 요 뒤에 X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L은 뒤에 O랑 붙는 거고 WO, RD 이렇게 되고요. 또 보면 여기 맨 마지막에 모자라면 여기도 역시 X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쌍이 XX였다면 X를 넣어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Q를 넣는 것으로 해결한다. 만약에 X가 두 개 나오면 Q를 넣는 거죠. 이렇게 쌍을 모두 맞추고 마지막에 한 글자가 남는다면 이것도 암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도 X를 덧붙여 강제로 쌍을 맞춰준다. 여기서 X 붙인 것처럼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한 글자가 X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XX로 쌍을 맞춘다. 이때는 XQ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XX로 하는 거죠. 그래서 Hello World를 두 글자씩 나누는 올바른 방법은 HE 그 다음에 LX 그 다음에 LO, WO, RL, DX이고 XXYYY를 두 글자씩 나누는 올바른 방법은
XQ, XY, YX, 마지막으로 YX가 된다. 마지막으로 쌍을 만든 두 글자를 암호화하는 일이 남았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위에서 만든 5x5 표를 통해 설명해 본다. 문제가 좀 깁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만약 두 글자가 표에서 같은 행에 존재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 칸에 적힌 글자로 암호화된다. 예를 들어 HE를 암호화하면 지금 H와 E가 같은 행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돼요. 열을 하나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H는 2로 바뀌고 E는 그 다음 열, I로 바뀝니다. 이게 wraparound 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만 다시 올릴게요. XX를 암호하면 X는 여기 있죠? 그러면 ZZ가 된다. 오른편, X의 오른편에 있는 Z.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같은 행에 있을 경우를 얘기한 거고요. 같은 열에 있을 경우입니다. 일의 경우를 만족하지 않으면서 두 글자가 표에서 같은 열에 존재하면 아래쪽으로 한 칸 이동한 칸에 적힌 글자로 암호화된다. 예를 들어 LO를 암호화하면 아래쪽으로 한 칸씩 RV가 된다. 위치가 다섯 번째 행이라면 첫 번째 행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 바퀴 돌아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 2의 경우를 만족하지 않으면서 두 글자가 표에서 서로 다른 행, 열에 존재하면 두 글자가 위치하는 칸의 열이 서로 교환된 위치에 적힌 글자로 암호화된다. 예를 들어 LX를 암호하면 YV가 된다. 자, 원래 문자가 LX가 들어오면 두 개의 열을 바꾸는 거예요. L이 같은 행의 X의 열에 해당하는 Y로 바뀌고 X는 같은 행의 L의 열에 해당하는 V로 바뀝니다. 자, 이 과정에 따르면 Hello World를 Playfair 사이퍼로 암호한 결과는 이렇게 된다. 자, 현빈이는 어떤 메시지와 키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메시지를 Playfair 사이퍼로 암호하려고 한다. 제약 조건은 메시지 길이는 1000 이하이고 키 길이는 100 이하이다. 사실 길이가 이렇게 길지 않아서 이 문제는 제대로 구현하는지만 체크하고 싶은 문제인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짤 필요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한번 효율적으로 짜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해요. 처음에 이 키 테이블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 테이블 생성하고 두 글자씩 쪼개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두 글자씩 마지막으로 그 두 글자를 이렇게 키를 이용해서 키 테이블을 이용해서 암호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개로 나눠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먼저 보면 첫 번째 줄에 J를 제외한 알파벳 대문자로 이루어진 메시지가 주어진다. 메시지는 플레인 텍스트 동일한 용어입니다. 두 번째 줄에 J를 제외한 알파벳 대문자로 이루어진 키가 주어진다. 처음에 메시지, 그 다음에 키가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메시지에다 넣고요. 두 번째 들어오는 거는 키에 넣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는 키 스트링이라고 할게요. 메시지는 여기 자주 쓰일 거라서 짧은 글자로 했고요. 키는
처음에 주어지는 거는 키 문자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키 테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그걸 우리가 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키에 대해서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키 테이블이라는 거는 행과 열이 주어지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찾는 거죠. 그게 적혀 있는 게 키 테이블입니다. 반대로 어떤 문자가 주어졌을 때 몇 행, 몇 열에 들어있는지를 찾는 반대 인덱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L이 들어왔을 때 L과 X에 대해서 각각의 열 인덱스를 바꿔서 넣기 때문에 실제 문자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행과 열이 어떻게 되는지 찾는 인버스 인덱스가 필요해서, 그래서 그 인덱스를 우리가 키 포스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keyge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고 입력으로는 키스트링을 줍니다. 그래서 keygen이라는 함수는 키스트링을 받아서 이 키테이블과 인버스 키테이블, 키포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이퍼 텍스트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encrypt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 거예요. encrypt라는 함수에다가 그 메시지를 주면 encrypt 함수가 전역 변수인 키와 키포스를 사용해서 이 메시지를 사이퍼 텍스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사이퍼 텍스트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함수를 최소한 두 개는 만들어야겠죠. 키 제너레이션이랑 encrypt. 그래서 keygen 키스트링이 들어오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함수는 encrypt 메시지가 들어오는 함수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encrypt는 두 개씩 자르는 역할만 할 거고요. 잘려진 두 개의 문자를 암호화하는 거는 encoding이라는 함수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해결하겠습니다. encode라고 할까요? encode. 여기서는 문자 두 개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first, second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만들어서 이렇게 호출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키 제너레이션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키 제너레이션 과정은 먼저 키 스트링에 있는 그 문자들 하나씩 넣고 거기서 빠진 문자를 우리가 뒤에 또 채워 넣잖아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 스트링에다가 을 받은 다음에 뒤에 A, B, C, D, E, F, G, H, I, J는 없고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를 뒤에 붙이겠습니다. 네, 붙이면 코딩이 훨씬 간단해져요. 그 다음에 우리 키 제너레이션을 하고 나면 이게 키와 키 포지션 테이블을 리턴 한다고 했죠. 이 두 개를 우리가 만들 거기 때문에 키를 초기화하고 키 포지션 테이블도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키는 5x5 테이블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5x5로 만들겠습니다. 처음에는 none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키 포지션 테이블은 우리 딕셔너리 사용하겠습니다. 딕셔너리를 쓰면은
이 과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봅시다. 우리가 이 키 스트링에 있는 문자를 하나하나 체크해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키 포지션에 있지 않으면 추가할 겁니다. 있으면 이미 있으니까 추가하지 않으면 되죠.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키 테이블이랑 키 포지션 테이블 모두 추가해야 되는데 여기에 로우와 칼럼에 현재 캐릭터를 집어넣고요. 반대로 키 포지션 테이블에다가 여기다가 로우와 칼럼을 이렇게 넣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로우하고 칼럼을 둘 다 처음엔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채워 넣었으니까 하나씩 증가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제 증가시킬 때 칼럼이 5가 되면 다시 0이 되고 로우가 하나 커져야 되는 그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칼럼을 증가시킵니다. 만약에 그래서 칼럼이 값이 5가 되면 그러면 칼럼을 다시 0으로 바꾸고 로우를 하나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전체 키 테이블과 키 포지션 테이블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키 프린트 키 더스 여기서는 끝나야 되겠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개수가 안 맞았네요. 여기다가 잘못, 그쵸? 여기서 중간중간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코멘트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out of range. 왜요? 왜 out of range를 넣었을까요? 이거를 두 개를 넣었군요. 자, 결과값인데 키 테이블이 이렇게 잘 보이기 예쁘게 보이지 않네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키 프린트를 임포트 해오겠습니다. 그래서 키는 피 프린트로 찍어 볼게요. 그러면 동일한 장면 보죠. 플레이, 자, 깨끗한 테이블 보죠. 플레이프 IRCHE KBDGM NOQST UVWXZ. 그래서 동일한 이제 키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이제 인버스 키 테이블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대로 인크립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크립트는 두 개씩 자르는 거죠. 두 개씩 자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스트링의 인덱스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엔 0이고 그 인덱스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턴을 스트링을 결국 할 건데 일단 리스트에 담아서 계속 늘린 다음에
마지막에 스트링으로 바꿔서 리턴하겠습니다. 스트링을 계속 들고 있으면 계속 스트링 컨캐티네이션 오퍼레이션이 비싼 오퍼레이션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뭐 1000개, 100개라서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효율적으로 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리턴할 때 answer에 있는 것들을 다 조인해서 리턴하면 되죠. 저 배열에는 문자열들을 계속 집어넣고 마지막에 이제 조인해서 스트링으로 바꿔서 리턴 하겠습니다. 그러면 while i가 메시지 랭스보다 작을 때 두 가지가 있죠. 끝에서 맨 끝에일 수 있고 나머지일 수 있고, 그래서 맨 끝에만 스페셜하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게 랭스 메시지 -1과 같을 때, 이 경우면 우리가 first에는 first, second를 어떻게 담을 거냐면 first에는 메시지 i를 담으면 되고요. second에는 무조건 x, 아까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x 붙인다 그랬죠. 이렇게 담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인코딩을 해서 ans에다가 append 할 거예요. 이렇게요. first, second만 잘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두 개씩 받아오면 되겠죠. 메시지 i랑 메시지 i 플러스 1을 받아오는데 이 경우에도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예외냐면 first랑 second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second를 i 플러스 1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x를 가져오죠. 언제? msgi가 x가 아닐 때. 만약 x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q를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else q를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그거 아니면 그냥 하면 되겠죠.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유의하실 건 뭐냐면 i가 증가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만 증가됐죠. 여기서도 하나만 증가됩니다. 마지막의 경우에는 i가 두 개가 증가되죠. 이렇게 해서 인크립션을 하면 두 개씩 잘 잘라서 인크립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씩 들어오는 거죠. first, second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first와 second의 row와 column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rf, cf라고 하겠습니다. row first, column first. 그러면 아까 우리 잘 만들어놨던 키 포지션 배열 있죠. 여기서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그 다음에 row second, column second도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복부 타고 이건 first 대신에 second죠. 다 가져왔습니다. 그럼 맨 먼저는 이제 행위 같은지 보는 거죠. 그래서 first의 row와 second의 row가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열을 하나씩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column first랑 column second를 증가시켜요. 증가시킬 때 그냥 증가시키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죠. 더해서 모듈로
5를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행위 같은 거 말고 열이 같은 게 있었죠. 그럼 이것도 복붙을 하겠습니다. 칼럼이 같으면 이번에는 로우를 바꿔줘야겠죠. 하나씩 증가시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엘리프가 돼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돌아가야 되니까. 마지막으로는 그냥 칼럼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인덱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first하고 first는 키에 row first와 column first에서 가져오면 될 거고요. second는 키에 row second랑 column second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first와 second를 concatenation에서 return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글자짜리 스트링이 return이 되겠고 우리는 answer라는 배열에다가 계속 append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코멘트 처리를 하고 실행을 여기까지 해야 되겠죠. 실행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테스트 결과값과 일치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제출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